요즘 사람들 너무 친절한 것 같아. 처음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친절이 점점 부담스러워져.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확실한 이웃이 있었어. 처음엔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지. 근데 점점 부탁이 많아졌어. 마트에 가자고 하거나 병원에 가자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더 큰 요구도 하더라고. 결국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아, 그럴 수 있겠네.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거구나. 맞아.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커졌어. 작은 부탁을 거절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중엔 내 삶이 힘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중요한 건 경계를 설정하는 거야. 너무 친절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지 말고 내 한계를 알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게 중요해. 무조건적인 친절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해. 김미영 씨는 65세가 되던 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은퇴했고 두 자녀는 각각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김미영 씨와 남편은 주로 둘만의 시간이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평화롭고 만족스러웠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마당에서 꽃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가까운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나누기도 했다. 그런 생활이 지속되며 김미영 씨는 점차적으로 주변 이웃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안부를 묻고 함께 인사를 나누며 소소한 대화를 즐겼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워진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있는 박 씨였다. 박 씨는 김미영 씨보다 2살 정도 어린 나이였지만 늘 밝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종종 김미영 씨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수준이었다. 그 작은 배려가 김미영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자주 대화하게 되었다. 박 씨는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 김미영 씨는 그런 박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자신도 그 외로움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간단한 차 한 잔을 나누거나 때로는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조금씩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부탁이었다. 김미영 씨, 내일 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혼자 가면 너무 불편해서요. 김미영 씨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 후에도 몇 번 더 같이 장을 보러 갔다. 하지만 박 씨의 부탁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자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 씨는 김미영 씨에게 말했다. 김미영 씨, 사실 제가 요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오, 병원까지 가는 길이 비슷하니까요. 김미영 씨는 조금 놀랐지만 그래도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박 씨는 점점 더 김미영 씨의 시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전화로 오늘 저녁 뭐 드세요?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개인적인 물음들이 뒤따랐다. 김미영 씨는 점차 박 씨의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약을 먹는 시간, 건강 상태, 가족들이 보내는 돈, 그리고 심지어 가계부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지나치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박 씨는 김미영 씨,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작은 금액이라도 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다. 김미영 씨는 당황했다. 그녀는 박 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지만 금전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이웃이고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결국 빌려주기로 했다. 그 후로도 박 씨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나중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김미영 씨의 생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박 씨는 김미영 씨에게 손주 학원비를 빌려달라고 했다. 김미영 씨는 점점 더 불편해졌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후로 연락을 끊었고 김미영 씨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미영 씨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녀는 친절한 이웃에게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박 씨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주었음을 후회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김미영 씨는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쉽게 의지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점차적으로 박 씨와의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미영 씨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다. 나이가 들수록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자신의 삶을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시작했다. 박 씨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기로 한 김미영 씨는 점차적으로 그녀의 집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 김미영 씨는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계를 잘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과도해지면 결국 자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친절한 사람의 선의를 받을 때 그 선의가 나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들의 욕심이나 필요에 의한 것일까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김미영 씨는 자신이 처음 박 씨에게 느꼈던 친근함과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내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잘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사람을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해요.
김미영 씨는 박 씨와의 경험을 통해 지나친 친절과 도움 요청이 결국은 상호 간의 불편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요구가 커지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해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큰 요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부탁이라면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점차 나를 지치게 하고 결국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김미영 씨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제자리 선드입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한계도 생기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자주, 더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해요.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돕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미영 씨는 이제 자신의 일상에서 더욱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 해요. 친구와의 만남도 있지만 제 혼자만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제 시간을 소중하게 쓰려고 합니다. 제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필요한 순간에만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해요. 너무 많이 의지하면 결국 나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의존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과도한 친절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의 잔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지나치게 나를 내어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누는 기쁨도 있지만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경계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도 이해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김미영 씨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과도한 친절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삶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김미영 씨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손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게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지.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해야 하는 거죠? 처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히잖아. 결국 내가 고통받는 거야. 그 감정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용서가 그 사람 풀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맞아. 내 마음속에 쌓인 아픔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 진짜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용서의 힘이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나도 그동안 용서를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몰랐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용서는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야. 용서하는 순간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어느 늦은 가을, 고요한 마을의 작은 집에서 한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올해로 60을 넘긴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후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그녀는 언제나 생각했다. 그가 나에게 한 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그녀는 다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김수진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사랑을 믿었다. 부모님의 사랑이 깊었고 그 속에서 자란 그녀는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30대 초반 그녀는 남편인 이종우와 결혼했다. 그는 항상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으며 수지는 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사랑과 신뢰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종우는 점차 변해갔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변화는 점점 더 명백해졌다. 그는 자주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고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수지는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어느 날 그녀는 그가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로 인해 가슴속 깊은 상처를 받았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그 배신의 기억 속에서 살아갔고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은 흘렀고
수지는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 배신의 아픔을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혼자서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어느 날 수지는 그동안 쌓였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내가 그를 용서해야겠어. 수지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단지 그를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지는 종우와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했다. 그동안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를 마주하며 진심으로 용서의 말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엉켜 있었지만 결국 그 순간이 와서 그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다. 종우, 나는 네가 내게 한 일을 잊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아픔을 내가 짊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그 순간 종우는 깊은 사과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수진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내가 겪었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배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졌죠. 처음에는 용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용서를 다른 사람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잘못한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감정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가벼워졌고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만큼 큰 상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 배운 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삶은 때때로 너무 힘들고 그 고통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내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고 나서야 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랑은 용서하고 이해하며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을 주기로 결심하면서 나 자신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마음속에서 고통을 떨쳐내고 매일매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수지는 점차 용서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그동안 미처 놓치고 있던 행복의 작은 순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수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수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용서는 단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배신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결국 자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김수지는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아픔을 어떻게든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고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다. 김수지는 자주 이 말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배신당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용서는 결국 자신을 위한 치유임을 깨달았다. 배신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통해 마음속 깊은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서 비로소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잘못한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감정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을 때 마음이 가벼워졌고 비로소 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수지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 상처는 때로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후의 삶은 달라진다. 김수지는 고통을 지나며 그 경험을 자신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아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처를 받고 나면 자주 생각해요. 이게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었을까?
하지만 결국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고통을 통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김수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바로 타인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용기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아픔을 해결하려고만 했지만, 진정한 치유는 타인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대방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그에 대해 얽매이지 않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 일에 휘말리지 않게 되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처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김수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자신의 고통을 계속해서 외부에 돌리고 남 탓을 하며 살았다. 하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끊임없이 떠올리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욱 상처 입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가치를 인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요. 이제는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을 좋아했다. 그녀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 사랑을 주고 용서를 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 인생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다. 사랑은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 삶은 계속해서 불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을 주기로 결심하면서 나 자신이 더 행복해졌어요. 그 무엇보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지는 이제 과거의 아픔과 배신을 완전히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고통과 상처를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소중함을 전하고 있다.